이 X 같은 늙은이가 여기 우리 자리라고 몇 번을 말해야 알아들어? 늙어서 정신이 나갔냐? 죽고 싶어! 주차장 한가운데서 터져나온 고함 소리에 주변이 얼어붙었습니다. 술 냄새를 풍기는 남자 둘이 70대 노인을 거칠게 밀쳐냈고 노인은 바닥에 쓰러졌죠. 주변엔 10명도 넘는 사람들이 서 있었지만 아무도 나서지 않았어요. 다들 휴대폰만 들고 지켜볼 뿐이었거든요. 바로 그때 단호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잠깐만요. 지금 폭행하신 거 여기 CCTV 다 찍혔을 겁니다. 30대 회사원 여자가 김밥 봉지를 든 채 조용히 서 있었어요. 뭐야, 아줌마? 너도 찍혀! 꺼져! 한 남자가 비웃었지만 그는 몰랐습니다. 이 조용한 회사원이 누구인지 여러분은 지금 어디서 듣고 계신가요?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자, 그럼 지금부터 흥미진진한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퇴근 시간이었습니다. 수지의 작은 무역회사 사무실 창문 너머로 초겨울 비냄새가 스며들었어요. 정은아는 책상 위에 쌓인 엑셀 파일을 정리하며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30대 중반 조용한 사무직 대리. 동료들은 은하를 그렇게 알고 있었죠. 말수 적고 회식 자리에도 잘 나오지 않는 평범한 직장인이라고요. 점심시간에도 혼자 책상에 앉아 샌드위치를 먹는 사람. 그저 그런 회사원이었습니다. 하지만 은하의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는 비밀이 하나 숨어 있었어요. 먼지 쌓인 인식표 하나. 707 특임대. 금속 표면에 새겨진 글자는 이제 손때조차 묻지 않은 채 어둠 속에 방치돼 있었습니다. 은하는 가방을 챙기며 서랍을 힐끗 바라봤어요. 그리고는 재빨리 시선을 돌렸죠. 쳐다보는 것조차 고통스러웠으니까요. 그땐 지키는 게 일이었지. 지금은 숨는 게 일이네. 은하는 중얼거리며 서랍을 닫았습니다. 2해 전 작전. 그날의 총성. 동기 서지아가 은하의 팔 안에서 마지막 숨을 내쉬던 순간 피로 물든 콘크리트 바닥. 그 모든 게 아직도 악몽처럼 되살아났어요. 은하는 그날 이후 총을 내려놨습니다. 사람 대신 서류를, 전장 대신 회의실을 선택했죠. 그게 살아남는 방법이라고, 더 이상 누구도 잃지 않는 방법이라고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오늘도 무채색의 하루가 끝나가고 있었어요. 상가 건물을 나서며 은하는 익숙한 분식집에 들렀습니다. 김밥 한 줄. 늘 똑같은 메뉴였어요. 주인 아주머니는 말없이 김밥을 싸주며 따뜻한 미소를 지었고 은하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죠. 비닐봉지를 손에 든 채 지하 주차장으로 향하는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 형광등 불빛이 깜빡거리며 불안한 그림자를 만들어냈어요. 계단 중간쯤 왔을 때였습니다. 은하의 발이 멈췄어요. 아래쪽에서 욕설과 고함이 터져 나왔거든요. 이 X 같은 늙은이가 여기 우리 자리라니까. 쿵 금속이 부딪히는 소리. 그리고 둔탁하게 무언가 쓰러지는 소리. 은하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손에 든 김밥 봉지가 흔들렸어요. 몸이 먼저 반응하려는 순간 머릿속에서 목소리가 울렸죠. 아니야. 이제 난 회사원이야. 나는 그냥 회사원이라고. 은하는 계단 난간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쇠난간에 파고들 정도로 세게요. 그냥 지나치면 됩니다. 못 들은 척하고 차에 타서 집으로 가면 되죠. 다른 사람이 신고하겠죠. 경찰이 올 거예요. 은하가 나설 필요는 없습니다.
그게 지금의 은하가 사는 방식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그 순간 또렷한 신음이 들려왔습니다. 윽, 윽. 어르신 괜찮으세요? 누가 좀 도와주세요. 떨리는 목소리였어요. 젊은 남자의 목소리 같았습니다. 간절하고 두려움에 떨고 있었죠. 은하는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떴어요. 손에 든 김밥 봉지가 축축하게 젖어들었습니다. 손바닥에서 땀이 났거든요. 비닐이 손바닥에 달라붙는 감촉이 낯설게 느껴졌어요. 다시 고함이 터졌습니다. 닥쳐. 너도 맞을래? 은하의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몸 전체가 긴장으로 굳어들고 있었어요. 근육이 하나하나 깨어나는 느낌.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본능이 고개를 들기 시작했죠. 은하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피가 날 정도로 세게요. 안 돼. 나는 더 이상 그 사람이 아니야. 하지만 발은 이미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한 걸음, 두 걸음. 계단을 내려가는 은하의 발소리가 지하 주차장 벽에 부딪혀 울렸어요. 쿵, 쿵, 쿵. 형광등 불빛이 차가운 시멘트 바닥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기둥 사이로 보이는 광경. 은하의 눈동자가 순간적으로 확장됐어요. 한 노인이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70대쯤 돼 보이는 어르신. 등짝이 젖은 코트가 차가운 바닥에 달라붙어 있었어요. 두 남자가 노인의 멱살을 잡아 일으키려 하고 있었죠. 한 명은 40대쯤, 다른 한 명은 30대 초반쯤 보였습니다. 술 냄새가 여기까지 풍겨왔어요. 주변엔 10명 남짓한 사람들이 서 있었지만 아무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모두 스마트폰만 들고 서 있을 뿐이었어요. 몇 명은 아예 영상을 찍고 있었죠. 하지만 발은 붙박이였습니다. 그저 구경꾼일 뿐이었어요. 은하는 멈춰 섰습니다. 손에 든 김밥 봉지를 천천히 바닥에 내려놓았어요. 비닐 소리가 작게 바스락거렸죠. 시선이 쓰러진 노인에게 고정됐습니다. 노인의 안경이 반쯤 벗겨져 바닥에 굴러다니고 있었어요. 렌즈에 금이 가 있었습니다. 노인의 입가에선 피가 흘러내리고 있었죠. 그 광경을 보는 순간 은하의 가슴속 어딘가가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2해 동안 꽁꽁 얼려놓았던 무언가가 깨지기 시작했어요. 40대로 보이는 남자가 노인의 멱살을 더 세게 잡아당겼습니다. 야, 이 엑스야, 귀 먹었어? 여기 우리 자리라니까. 철컥 은하의 머릿속에서 스위치가 켜졌습니다. 서지아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은하야, 늦지 않았어. 내가 있잖아. 이제 난 회사원이야. 은하는 스스로에게 다시 한번 되뇌었지만 발은 이미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은하는 알고 있었어요. 자신이 지금 무엇을 하려는지, 그리고 이것이 자신의 조용한 일상을, 그 안전한 울타리를 산산조각 낼 거라는 것도요. 형광등 불빛 아래 은하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습니다. 그 그림자는 더 이상 회사원의 것이 아니었어요. 2년 전 내려놓았던 707 특임대 정은하의 것이었죠. 전장에서 살아남은 자의 그림자. 지키는 게 본능인 사람의 그림자. 은하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차갑고 날카롭고 단단하게. 주차장의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기 시작했어요. 은하가 한 걸음 다가서자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은하에게 쏠렸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말을 걸지 않았어요.
그저 지켜볼 뿐이었죠. 은하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기둥 사이를 지나 쓰러진 노인에게 다가갔어요. 바닥에 쓰러진 노인, 박만수, 70대의 어르신이었습니다. 흰머리가 땀과 비에 젖어 이마에 달라붙어 있었어요. 코트는 등 쪽이 완전히 젖어 있었죠.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그대로 누워있는 모습이 너무나 처참했습니다. 안경은 깨져서 멀리 굴러가 있었고 입가에선 피가 흘러내리고 있었어요. 그 위에 서 있는 두 남자. 40대쯤 되어 보이는 강태호가 노인의 멱살을 잡아 일으키려 하고 있었습니다. 옆에 선 30대 초반의 이도우는 팔짱을 낀 채 비웃고 있었어요. 두 사람 모두 술 냄새가 진동했죠. 야, 이 X 같은 늙은이가 여기 우리 자리라고 몇 번을 말해야 알아들어? 늙어서 정신이 나갔냐? 죽고 싶어? 강태호의 고함이 주차장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은하는 무릎을 꿇었어요. 바닥이 차가웠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박만수 어르신의 안경부터 주워들었죠. 렌즈에 금이 가 있었지만 은하는 조심스럽게 코트 소매로 닦아냈습니다. 어르신, 괜찮으세요? 은하의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습니다. 박만수는 떨리는 눈으로 은하를 바라봤어요. 입술이 파르르 떨렸죠. 아, 아가씨, 미안합니다. 제가 주차를 잘못해서. 아니에요. 어르신 잘못 없으세요. 은하는 안경을 어르신 손에 쥐어드렸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일어서며 강태호를 바라봤어요. 은하의 눈빛이 차갑게 식어 있었죠. 잠깐만요. 지금 폭행하신 거 여기 CCTV 다 찍혔을 거예요. 은하의 목소리는 여전히 침착했습니다. 하지만 그 침착함 속에 날카로운 무언가가 숨어 있었어요. 강태호가 은하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그리고는 비웃듯 웃었죠. 뭐야 아줌마, CCTV? 우리가 무서워할 것 같아? 강태호가 한 발짝 다가섰습니다. 은하와의 거리가 좁혀졌어요. 은하는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강태호의 입에서 독한 술 냄새가 풍겼죠. 아줌마, 너도 찍혀. 여기서 꺼지는 게 좋을걸? 안 그러면 너도 저 늙은이처럼 될 수 있어. 위협이었습니다. 노골적인 협박이었죠. 주변 사람들이 숨을 죽였어요. 몇몇은 스마트폰으로 영상을 찍고 있었지만 아무도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구경만 할 뿐이었어요. 그때였습니다. 한쪽 구석에서 젊은 남자 하나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20대 초반쯤 되어 보이는 대학생, 박진우였습니다. 저기요. 저 처음부터 다 찍고 있어요. 필요하시면 드릴게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용기를 낸 거였어요. 은하가 진우를 힐끗 봤습니다. 진우는 스마트폰을 손에 꽉 쥐고 있었죠. 화면엔 지금까지의 상황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요. 강태호의 표정이 일그러졌습니다. 야, 이 X야. 내가 뭔데 끼어들어? 이도훈이 진우에게 다가섰어요. 위협적인 걸음걸이였죠. 진우는 한 걸음 뒤로 물러섰지만 스마트폰만은 놓지 않았습니다. 형님, 저 새끼 폰 뺏어버릴까요? 그래, 뺏어. 순간 공기가 험악해졌습니다. 은하는 박만수 어르신을 기둥 뒤로 조심스럽게 옮겼어요. 어르신이 더 다칠까봐 걱정됐거든요. 그리고 다시 강태호 앞에 섰습니다.
그만하세요. 이미 많은 분들이 보고 계세요. 더 이상 일을 키우지 마세요. 은하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강태호는 듣지 않았어요. 아니, 들으려 하지 않았죠. 술에 취한 데다 화까지 난 상태였으니까요. 이 X 같은 년이. 강태호의 손이 움직였습니다. 박만수 어르신의 뺨을 향해 손등이 휘둘러졌어요. 찰칵 그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공기가 얼어붙었죠. 은하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차갑게 가라앉았어요. 머릿속에서 스위치가 완전히 켜졌습니다. 2년 동안 잠들어 있던 본능이 깨어난 거예요. 강태호의 손이 어르신의 뺨에 닿기 직전 은하의 발이 앞으로 미끄러지듯 나갔습니다. 순식간이었습니다. 은하의 손이 강태호의 손목을 낚아챘어요. 정확한 각도, 정확한 힘. 손목 관절이 비틀렸죠. 강태호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은하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손목을 잡은 채 강태호의 중심을 무너뜨렸어요. 무릎이 바닥에 닿는 소리. 툭 둔탁하고 선명한 소리였습니다. 주변 사람들 사이에서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헐, 뭐야? 대박. 저 여자 뭐야? 이도훈이 황급히 달려들었습니다. 주먹을 휘두르며요. 하지만 은하는 이미 움직이고 있었어요. 회피, 팔꿈치, 명치. 정확한 콤비네이션이었습니다. 이도훈이 숨을 헐떡이며 주저앉았죠. 뭐야 인연. 은하는 숨조차 흐트러지지 않았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계획된 동작처럼 자연스러웠어요. 주변 사람들은 입을 벌린 채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한 남자가 중얼거렸습니다. 뭐야? 액션 배우야? 옆에 있던 여자가 고개를 저었어요. 아냐. 저 자세. 군대 아니야? 경찰? 은하는 박만수 어르신에게 다가가 부축했습니다. 어르신, 일어나실 수 있으세요? 아가씨. 고맙습니다. 천만에요. 119 불러드릴게요. 병원 꼭 가셔야 해요. 은하가 휴대폰을 꺼내려는 순간 강태호가 이를 갈며 일어났습니다. 얼굴이 새빨개진 채로요. 야, 이 X 같은 년아. 너 오늘 죽었어. 내가 누군 줄 알아? 강태호가 다시 달려들려는 순간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삐용삐용 경찰차였어요. 누군가 신고한 거였죠. 강태호의 얼굴이 더욱 일그러졌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오는 이상 더 이상 손을 쓸 수 없었어요. 곧 경찰차가 도착했고 40대 후반의 오지훈 경감이 내렸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신고 접수했습니다. 강태호가 소리쳤습니다. 경감님, 저 여자가 우릴 폭행했어요. 우리가 피해자예요. 오지훈 경감이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쓰러진 박만수 어르신, 바닥에 주저앉은 이도훈, 그리고 침착하게 서 있는 은하. 상황이 명확했죠. 일단 다들 진술하셔야겠습니다. CCTV 확인하고 목격자 진술 받겠습니다. 박진우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저 처음부터 다 찍었어요. 여기 있습니다. 진우가 스마트폰을 내밀었어요. 화면 속엔 강태호가 먼저 노인을 밀치고 폭행하는 장면이 선명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선제 폭행은 강태호가 한 거였죠. 강태호의 얼굴이 파래졌습니다. 은하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어요.
몸은 이미 과거로 돌아가 있었고 마음은 아직 현실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주차장의 형광등이 깜빡거렸습니다. 은하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2년 만에 다시 깨어난 본능. 그 본능이 은하를 어디로 이끌지 아직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경찰서 조사실. 차가운 형광등 불빛 아래 은하는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은 무릎 위에 가지런히 모아져 있었고 시선은 바닥을 향하고 있었어요. 오지훈 경감이 앞에 앉아 진술서를 작성하고 있었죠. 정은아 씨,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피해자 박만수 어르신이 폭행당하는 걸 보고 말리려다 정당방위 차원에서 가해자들을 제압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은하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오지훈 경감은 은하를 유심히 바라봤어요. 뭔가 석연치 않은 표정이었죠. 그런데 정 씨, 움직임이 상당히 전문적이었습니다. 혹시 관련 직종에 계셨습니까? 경호원이라든지 무술 쪽이라든지. 은하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예전에 운동을 좀 했습니다. 무슨 운동이요? 그냥 호신술 정도요. 더 이상 묻지 않는 게 좋겠다는 걸 오지훈 경감도 느꼈습니다. 은하의 눈빛에서 뭔가 깊은 어둠이 보였거든요. 말하고 싶지 않은 과거. 그건 경감도 존중해야 할 영역이었죠. 알겠습니다. 박진우 씨의 영상과 CCTV 확인 결과 선제 폭행은 강태호 씨가 맞습니다. 정 씨는 정당방위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은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이 무거웠어요. 정당방위라는 말이 위로가 되지 않았죠. 2년 동안 숨겨왔던 자신이 다시 깨어났다는 사실. 그게 두려웠습니다. 옆 조사실에선 강태호의 고함이 들려왔습니다. 내가 누군 줄 알아? 우리 아버지가 누군지 알면 다들 X 싸질러. 오지훈 경감이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시끄럽네요. 저 사람 강병수 회장 아들이라고 하던데. 은하의 귀가 쫑긋했습니다. 강병수 회장이요? 네. 지역 건설조합 회장입니다. 꽤 힘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저 친구가 저렇게 날뛰는 겁니다. 은하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권력? 돈? 그 뒤에 숨어 약자를 짓밟는 사람들. 은하가 가장 싫어하는 유형이었어요. 조사가 끝나고 은하는 경찰서를 나왔습니다. 밤 공기가 차갑게 스며들었어요. 휴대폰을 켜자 단톡방 알림이 수십 개 떠 있었습니다. 회사 단톡방이었죠. 은하는 화면을 열었습니다. 단톡방엔 영상 하나가 떠돌고 있었어요. 주차장에서 은하가 강태호를 제압하는 장면이었습니다. 얼굴은 모자이크 처리됐지만 코트며 가방이며 모든 게 은하라는 걸 말해주고 있었죠. 이거 정대리 아냐? 와, 걸음걸이 완전 똑같은데? 대박. 정대리가 저런 사람이었어? 은하는 휴대폰을 꺼버렸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시작됐습니다. 조용히 살고 싶었던 은하의 일상이 무너지기 시작한 거예요. 다음 날 아침 회사. 은하가 사무실에 들어서자 주변 공기가 달라진 게 느껴졌습니다. 동료들이 수군거렸어요. 몇몇은 은하를 힐끗힐끗 쳐다봤고 몇몇은 아예 시선을 피했죠. 정대리 왔네. 쟤 진짜 그 영상 주인공 맞는 것 같던데? 조용하던 애가 갑자기 왜 저래? 좀 무섭지 않아? 은하는 아무렇지 않은 척 자리에 앉았습니다.
하지만 귓가에 들려오는 속삭임들이 날카롭게 파고들었어요. 점심시간, 은하는 혼자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샌드위치를 먹으며 하늘을 바라봤죠.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남상무였어요. 은하는 한숨을 쉬며 전화를 받았습니다. 정대리, 지금 회의실로 올라올 수 있어? 네, 알겠습니다. 회의실. 남상무가 팔짱을 낀 채 서 있었습니다. 50대 후반의 중년 남자. 표정이 심각했어요. 정대리, 어제 일 다 알아. 네. 회사 이미지 생각 좀 해. 요즘은 괜히 나섰다가 욕만 먹어. 영웅 놀이 하려다 회사까지 피해보는 거야. 은하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영웅 놀이라니. 은하는 그저 쓰러진 노인을 도운 것뿐이었어요. 그게 잘못인가요? 상무님, 저는 그냥 어르신이 다치시는 걸 보고 도운 것뿐입니다. 알아. 근데 이미 인터넷에 영상 돌아다니잖아. 회사 이름까지 나오면 곤란해. 한동안 조용히 지내. 알았지? 은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만 끄덕였죠. 회의실을 나서는 은하의 뒷모습을 남상무가 바라봤습니다. 미안하다는 표정이었지만 입 밖으로 꺼내지는 않았어요. 복도를 걷는데 과장 2명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대리 완전 쇼했네. 여기가 군대야? 그러게. 요즘 애들 관종 기질 있어. 영상 찍힐 거 알고 일부러 그런 거 아냐? 은하는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돌아서서 뭐라고 말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말해봤자 소용없다는 걸 알았거든요. 은하는 그저 자리로 돌아가 조용히 앉았습니다. 그날 밤 은하의 원룸. 은하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휴대폰 화면엔 각종 커뮤니티 게시글이 떠 있었어요. 주차장 폭행 막은 여성 정체 모임, 리으리응 움직임 지렸음. 군인 아니면 경찰 출신 같은데. 댓글 보니까 강태호 아버지가 건설조합 회장이래. 로비 들어갈 듯. 은하는 휴대폰을 던져버렸습니다. 그리고 베개에 얼굴을 묻었어요. 숨이 막혔습니다. 조용히 살고 싶었을 뿐인데 왜 이렇게 됐을까요?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밤 11시. 누가 이 시간에 찾아올까요? 은하는 조심스럽게 문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인터폰 화면을 봤어요. 검은 옷을 입은 남자 둘이 서 있었습니다. 누구세요? 정은하 씨 계시죠? 잠깐만 문 열어주세요. 목소리가 낮고 위협적이었습니다. 은하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본능이 경고하고 있었죠. 위험하다고. 무슨 일이신데요? 우리 태호 형님 때문에 왔습니다. 문 여세요. 은하는 숨을 깊게 들이쉬었습니다. 문을 열지 않으면 더 큰 소란이 날 것 같았어요. 은하는 천천히 문을 열었습니다. 체인은 걸어둔 채로요. 남자 하나가 문틈 사이로 얼굴을 들이밀었습니다. 정은하 씨, 우리 태호 형님 억울해요. 합의하시죠? 신상. 다 알아요. 회사도 알고 집도 알고. 위협이었습니다. 노골적인 협박이었죠. 은하의 손이 문손잡이를 꽉 쥐었어요. 돌아가세요. 경찰 부를 겁니다. 에이, 그러지 마시고요. 형님이 사과도 하고 싶어 하시는데. 합의금도 드릴게요. 필요 없어요. 돌아가세요. 남자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끝까지 이러실 거예요? 순간 남자가 문을 세게 밀었습니다.
체인이 끊어지며 문이 활짝 열렸어요. 은하가 뒤로 밀려났습니다. 바닥에 주저앉는 순간 남자들이 안으로 들어왔죠. 끝까지 가보자고요. 기자고 경찰이고 우린 다 막을 수 있어. 은하의 몸이 반사적으로 반응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머릿속에서 목소리가 울렸어요. 넌 영웅이 아니야. 친구를 잃게 만든 인간이야. 2해 전 그날, 서지아가 피 속에 쓰러졌던 날, 은하가 판단을 잘못해서 지아가 죽었던 날, 그 기억이 은하를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남자의 신발이 문턱을 밟고 있었습니다. 은하는 손을 떼었어요. 저항하지 못했습니다. 전등 불빛이 허공에서 흔들렸어요. 은하의 세계가 다시 한번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남자들이 은하의 원룸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은하는 바닥에 주저앉은 채 그들을 올려다봤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몸은 움직이고 싶어 했지만 마음이 그걸 막고 있었죠. 정은아 씨, 우리 형님이 너무 억울해 하세요. 그냥 합의하고 끝내시죠. 안 그러면 회사도 힘들어질 거예요. 남자가 명함 하나를 은하 앞에 던졌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명함엔 강병수 건설조합이라는 글자가 선명했어요. 은하는 명함을 바라봤습니다. 주먹을 쥐었다 폈다를 반복했죠. 생각해 보세요. 우린 기다릴 수 있으니까요. 남자들은 더 이상 말하지 않고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 은하는 한참 동안 그대로 앉아 있었어요. 온몸에 힘이 빠져 있었습니다. 일어서려고 했지만 다리가 후들거렸죠. 결국 은하는 벽에 기댄 채 그대로 밤을 보냈습니다. 잠들지 못했어요. 눈을 감으면 서지아의 얼굴이 떠올랐거든요. 피로 물든 얼굴. 마지막으로 웃었던 그 미소. 은하야, 늦지 않았어. 지아의 마지막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회사. 은하는 평소보다 일찍 출근했습니다. 아무도 없는 사무실이 차갑게 느껴졌어요. 은하는 자리에 앉아 컴퓨터를 켰습니다. 메일함에 긴급 메일 하나가 와 있었죠. 발신자는 인사팀이었습니다. 은하는 떨리는 손으로 메일을 열었어요. 정은아 대리, 금일부로 무기한 대기 발령을 통보합니다. 사유회사 명예 실추 우려. 자세한 사항은 인사팀으로 연락 바랍니다. 은하의 손에서 마우스가 미끄러졌습니다. 대기 발령. 사실상 해고 직전 단계였죠. 은하는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숨이 막히는 것 같았죠. 그때 남상무가 사무실로 들어왔습니다. 은하와 눈이 마주쳤지만 남상무는 고개를 돌렸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더 비참하게 느껴졌죠. 은하는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개인 물건들을 챙기기 시작했어요. 머그컵, 수첩, 볼펜 몇 자루, 그리고 제일 깊숙한 곳에 있던 707 특임대 인식표. 은하는 인식표를 손에 쥐었습니다. 차갑고 무거웠어요. 은하는 인식표를 한참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다시 서랍 깊숙이 넣어버렸죠. 아직은 아니었습니다. 아직은 그때의 자신으로 돌아갈 수 없었어요. 점심시간, 은하는 회사 근처 작은 공원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샌드위치를 먹지도 못한 채 그냥 들고만 있었어요.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죠. 은하는 받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계속 울렸어요. 1번, 2번, 3번. 결국 은하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정은아 씨? 저 장민아 기자입니다. 지역 신문사에서 일하고 있어요. 기자, 은하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주차장 폭행 사건 취재하고 있습니다. 혹시 인터뷰 가능하신가요? 강태호 씨 측에서 여러 루트로 압력을 넣고 있다는 제보가 들어왔거든요. 은하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압력? 그래서 회사에서 자신을 자른 거였군요. 죄송하지만 인터뷰는 어렵습니다. 정 씨, 지금 강병수 회장 측에서 경찰서장이랑 골프 친목 사진까지 커뮤니티에 올라왔어요. 로비가 들어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피해자 박만수 어르신도 겁먹어서 고소 취하 고민 중이시고요. 은하의 주먹이 저절로 쥐어졌습니다. 박만수 어르신이요? 네. 제가 어제 연락드렸는데 너무 무서워하시더라고요. 나이 드신 분이 법정까지 가는 게 두렵다고 하셨어요. 은하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결국 이렇게 되는 거였습니다. 권력 앞에서 약자는 늘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죠. 은하도 박만수 어르신도. 알겠습니다. 연락 주셔서 감사합니다. 은하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샌드위치를 쓰레기통에 버렸어요. 식욕이 완전히 사라졌거든요. 벤치에 그대로 앉아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어요. 나 또 무너지는 거야? 은하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대답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저 바람만 차갑게 스쳐 지나갔죠. 저녁, 은하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에 붙어 있는 메모지 하나가 눈에 들어왔어요. 은하는 메모지를 떼어 읽었습니다. 다시 연락드릴게요. 생각 잘하세요. 마이너스 태호 형님 대리인. 은하는 메모지를 구겨버렸습니다. 방 안으로 들어가 불을 켰어요. 텅 빈 방이 더욱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은하는 침대에 앉아 고개를 떨어뜨렸죠. 그때 휴대폰에 메시지가 왔습니다. 박진우였어요. 주차장에서 영상을 찍었던 대학생. 누님 괜찮으세요? 제가 영상 때문에 누님이 힘들어지신 건 아닌지 걱정됩니다. 혹시 필요하신 게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은하는 메시지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따뜻한 말이었어요. 은하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괜찮아요. 걱정해줘서 고마워요. 잠시 후 진우에게서 다시 메시지가 왔습니다. 누님, 혹시 원본 파일 필요하세요? 제가 찍은 영상 편집 안 된 거요. CCTV 각도까지 다 보이거든요. 나중에 필요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요. 은하는 잠시 멈춰 섰습니다. 원본 파일. 그게 무슨 의미일까요? 은하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보내줄 수 있어요? 네. 지금 보내드릴게요. 곧 영상 파일이 전송됐습니다. 은하는 파일을 다운받아 재생했어요. 화면 속엔 주차장 전체가 담겨 있었습니다. 강태호가 박만수 어르신을 밀치는 장면, 폭행하는 장면, 그리고 은하가 제압하는 장면까지 모든 게 선명했죠. CCTV 위치도 정확히 보였습니다. 은하는 영상을 멈췄습니다. 화면 속 자신을 바라봤어요. 냉정하고 정확한 움직임. 그게 바로 707 특임대 정은하였습니다. 은하가 숨기고 싶었던 과거의 자신. 은하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서랍을 열었습니다. 인식표를 꺼냈어요. 손에 쥐자 묵직한 무게가 느껴졌습니다. 은하는 인식표를 목에 걸었죠. 차가운 금속이 피부에 닿았습니다.
거울 앞에 섰습니다. 인식표를 찬 자신의 모습이 낯설었어요. 아니, 익숙했습니다. 이게 진짜 은하였으니까요. 2년 동안 숨겨왔던 진짜 자신. 은하는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진우에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진우 씨, 고마워요. 이 영상 잘 쓸게요. 그리고 장미나 기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벨이 울렸어요. 한 번, 두 번. 장미나 기자가 받았습니다. 네, 장미나입니다. 저 정은아입니다. 아까 인터뷰 제안하셨잖아요. 아, 네. 마음 바뀌셨어요? 은하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단호하게 말했죠. 네. 제대로 해보려고요. 박만수 어르신 연락처 알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바로 보내드릴게요. 전화를 끊고 은하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거울 속 자신을 다시 바라봤어요. 인식표가 형광등 불빛에 반짝였습니다. 나는 피해자만 돕는 게 아니야. 내 과거의 나도 구하러 간다. 은하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더 이상 도망치지 않기로 결심한 사람의 눈빛이었어요. 전쟁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은하는 박만수 어르신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오래된 빌라 2층이었어요. 페인트가 벗겨진 철문 앞에서 은하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자 안에서 발소리가 들렸죠. 문이 열렸습니다. 박만수 어르신이었어요. 얼굴엔 아직 멍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은하를 보자 어르신의 눈이 커졌어요. 아, 아가씨. 그날이. 어르신, 안녕하세요. 괜찮으신지 확인하러 왔습니다. 박만수는 황급히 은하를 안으로 들였습니다. 좁은 원룸이었어요. 낡은 가구들과 오래된 사진들이 벽에 걸려 있었죠. 은하는 방 안을 둘러봤습니다. 혼자 사시는 게 분명했어요. 앉으시게. 차라도 한 잔. 괜찮습니다, 어르신. 제가 오늘 온 건. 은하가 말을 꺼내려는 순간 박만수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아가씨, 미안하네. 내가 고소를 취하하려고 해. 은하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어르신. 박만수는 떨리는 손으로 머리를 쥐어뜯었어요. 나도 알아. 이게 잘못됐다는 거. 근데 무서워. 그 사람들이 자꾸 전화해. 밤낮 없이 협박하고. 나 혼자 어떻게 싸워? 나이 먹어봐라. 법원이 무섭지. 어르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가엔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은하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 정도로 세게요. 어르신, 제가 도와드릴게요. 혼자 싸우는 거 아닙니다. 아가씨도 회사에서 잘렸다며? 내 때문에. 미안하네, 정말. 박만수는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은하는 어르신의 손을 잡았어요. 주름진 손이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어르신 잘못 아닙니다. 절대로. 제가 영상 원본도 있고 CCTV 기록도 확인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기는 겁니다. 박만수는 은하를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아가씨, 고맙네. 정말 고마워. 그 순간 밖에서 요란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차 문이 쾅 닫히는 소리, 그리고 계단을 급하게 올라오는 발소리. 은하는 재빨리 일어났습니다. 본능이 경고하고 있었죠. 어르신, 문 잠그세요. 하지만 너무 늦었습니다. 문이 거칠게 열리며 남자 셋이 들어왔어요.
강태호, 이도훈, 그리고 처음 보는 남자 하나. 강태호의 얼굴엔 아직 은하에게 당한 상처가 남아 있었습니다. 야, 박만수 영감. 전화는 왜 안 받아? 고소 취하서 쓰라고 했잖아. 강태호가 고함을 질렀습니다. 그러다 은하를 발견하고는 표정이 일그러졌죠. 이게 누구야? 정은아 아냐? 여기서 뭐해? 은하는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나가세요. 여긴 어르신 집입니다. 이 X 같은 년이 아직도 정신 못 차렸네? 강태호가 은하에게 다가왔습니다. 은하는 한 발짝 물러섰어요. 하지만 뒤엔 벽이 있었죠. 강태호의 숨결이 가까워졌습니다. 너 회사 잘렸지? 우리가 한 거야. 아버지가 전화 한 통이면 끝이야. 그런데도 계속 나댈래? 이도훈이 박만수에게 다가가 서류 뭉치를 던졌습니다. 영감, 여기 고소 취하서야. 도장 찍어. 지금 당장. 박만수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집었어요. 은하가 소리쳤습니다. 어르신, 안 돼요. 그때 처음 보는 남자가 은하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힘이 셌어요. 은하는 몸을 비틀려 했지만 남자가 더 세게 잡았죠. 가만히 있어. 말썽 피우지 말고. 은하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차갑게 가라앉았어요. 몸이 반응하려는 순간 강태호가 은하의 턱을 손으로 움켜잡았습니다. 이봐, 정은아. 너 지금 상황 파악 못하는 거야? 우린 돈도 있고 백도 있어. 너 같은 X는 그냥 밟으면 끝이야. 은하는 강태호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두려움 따윈 없었어요. 오히려 강태호가 먼저 시선을 피했죠. 왜 그래? 무서워? 내가 또 너 바닥에 엎드리게 할까봐? 순간 강태호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이 X 같은 년이. 손이 올라갔습니다. 은하의 뺨을 향해 날아왔어요. 하지만 은하는 고개를 돌렸고 손바닥은 벽을 쳤습니다. 탁 소리가 울렸죠. 그 순간 밖에서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경찰입니다. 문 여세요. 오지훈 경감의 목소리였습니다. 강태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이도훈이 다급히 말했습니다. 형님, 나가야 돼요. X발, 누가 신고한 거야? 은하가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화면엔 녹음 앱이 실행되고 있었어요. 빨간 불이 깜빡거렸죠. 처음부터 다 녹음했어요. 협박, 폭행 시도, 고소 취하 강요. 전부요. 강태호의 입이 벌어졌습니다. 너, 이 X? 문이 열리며 오지훈 경감과 경찰관 둘이 들어왔습니다. 오지훈은 상황을 파악하고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강태호, 이도훈, 피해자 협박 및 주거침입 혐의로 현행범 체포합니다. 우리가 뭘 잘못했는데요? 그냥 이야기하러 온 거예요. 정은아 씨가 신고했습니다. 그리고 녹음 파일도 있다고 하던데요. 은하는 휴대폰을 오지훈에게 건넸습니다. 경감은 재생 버튼을 눌렀어요. 강태호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흘러나왔습니다. 너 회사 잘렸지? 우리가 한 거야. 아버지가 전화 한 통이면 끝이야. 오지훈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증거 확보, 연행하세요. 경찰관들이 강태호와 이도훈을 끌고 나갔습니다. 강태호가 발버둥 치며 소리쳤어요. 우리 아버지 누군 줄 알아? 너네 다 X 된다고. 문이 닫히고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박만수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어요. 은하는 어르신을 부축해 일으켰습니다. 어르신, 괜찮으세요? 아가씨 덕분에 내가 사람 대접을 받았어. 박만수는 은하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떨리는 손이었지만 따뜻했어요. 아가씨, 나 고소하겠소. 끝까지 갈 거요. 은하의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눈물이 맺혔지만 참았어요. 오지훈 경감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정씨, 이번엔 증거가 확실합니다. 강병수 회장 쪽 로비도 조사 들어갈 겁니다. 잘하셨어요. 은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하늘이 조금씩 밝아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은하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서랍을 열어 낡은 훈장함을 꺼냈어요. 오랫동안 열지 않았던 상자였습니다. 뚜껑을 열자 서지아의 사진이 보였어요. 환하게 웃고 있는 지아. 그리고 마지막 편지. 은하야, 내가 멈추면 내가 2번 죽는다. 계속 나아가. 널 믿어. 은하는 편지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이번엔 참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울고 나서야 은하는 고개를 들었죠. 거울 앞에 섰습니다. 인식표를 목에 걸었어요. 더 이상 숨기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게 진짜 은하니까요. 지아야, 나 이제 제대로 싸울 거야. 너처럼. 은하의 눈빛이 단단해졌습니다. 전쟁은 이제 시작이었어요. 하지만 은하는 더 이상 도망치지 않을 겁니다. 며칠 후 은하는 경찰서에서 정식 진술을 마쳤습니다. 녹음 파일과 박진우의 원본 영상, 그리고 CCTV 기록까지 모든 증거가 확보됐어요. 오지훈 경감은 은하에게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정씨 덕분에 강병수 회장 측 로비 의혹까지 수사 확대됐습니다. 경찰서장과의 골프 친목도 조사 들어갔고요. 이번엔 제대로 끝장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은하는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박만수 어르신은 괜찮으신가요? 네. 용기 내셨어요. 고소장 정식으로 접수하셨습니다. 정씨가 옆에 있어서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은하는 경찰서를 나섰습니다. 바깥 공기가 상쾌했어요. 하지만 마음 한편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회사 대기 발령은 아직 해결되지 않았고 인터넷엔 온갖 악플이 달리고 있었거든요. 영웅 놀이 오버한다. 결국 자기도 일 터졌잖아. 괜히 나섰네. 회사 잘린 거 보니 인성 문제 있나 봄. 은하는 휴대폰을 꺼버렸습니다.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았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은하는 작은 카페에 들렀습니다. 따뜻한 커피 한 잔이 필요했죠. 카페 구석 자리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사람들이 바쁘게 오가고 있었어요. 모두 자기 일상을 살아가는 평범한 사람들. 은하도 그렇게 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럴 수 없다는 걸 알았어요. 그때 누군가 은하 앞에 섰습니다. 장미나 기자였어요. 30대 중반의 여성, 노트북 가방을 메고 있었죠. 정은하 씨 맞으시죠? 전화 통화했던 장미나 기자입니다. 아, 네, 기자님. 혼자 계시네요. 제가 앉아도 될까요? 은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장미나가 맞은편에 앉았어요. 커피를 주문하고는 은하를 바라봤습니다. 정 씨, 지금 인터넷에서 여론이 둘로 나뉘어 있어요. 응원하는 사람도 많지만
비난하는 사람도 많죠. 힘드시겠어요. 괜찮습니다. 회사 대기 발령 건은요? 강병수 회장 측에서 압력 넣은 거 확실합니다. 저희가 취재한 결과 회사 대표한테 직접 전화했더라고요. 은하의 주먹이 쥐어졌습니다. 그렇군요. 정 씨, 인터뷰 해주실 수 있나요? 진실을 알려야 합니다. 지금 강병수 회장은 언론 플레이로 아들을 피해자로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은하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인터뷰를 하면 얼굴이 공개될 거예요. 그러면 더 이상 조용히 살 수 없죠. 하지만 박만수 어르신을 생각했습니다. 용기 내신 어르신을 위해서라도 은하가 나서야 했어요. 알겠습니다. 인터뷰하겠습니다. 장민아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감사합니다. 정 씨의 이야기를 제대로 전하겠습니다. 그날 저녁 은하는 장민아 기자와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카메라 앞에 앉은 은하는 떨렸지만 침착하게 말했어요. 저는 그저 어르신이 다치시는 걸 보고 도운 것뿐입니다. 누구라도 그렇게 했어야 했어요. 하지만 아무도 나서지 않았죠. 그게 더 슬펐습니다. 회사에서 대기 발령 받으셨다고 들었습니다. 네. 회사 이미지 실추라는 이유였어요. 하지만 저는 잘못한 게 없습니다. 오히려 당당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가요? 은하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단호하게 말했어요. 끝까지 싸울 겁니다. 박만수 어르신을 위해서, 그리고 저 자신을 위해서요. 인터뷰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온 은하는 서랍을 열었습니다. 인식표를 꺼냈어요. 손에 쥐자 무게가 느껴졌습니다. 차갑지만 익숙한 무게. 은하는 인식표를 한참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목에 걸었어요. 거울 앞에 섰습니다. 인식표를 찬 자신의 모습. 이제 더 이상 숨기지 않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은하는 노무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회사 대기 발령 건을 상담하기 위해서였죠. 40대 후반의 노무사가 은하를 맞았습니다. 정은하 씨 상황 파악했습니다. 이건 명백한 부당 인사 조치예요. 외부 압력에 의한 징계는 무효입니다. 소송 가능할까요? 물론입니다. 승소 가능성도 높고요. 다만 시간이 좀 걸릴 겁니다. 은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습니다. 시간이 걸려도 제대로 하고 싶습니다. 노무사는 은하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용기 있으시네요. 요즘 같은 세상에 이런 분이 계시다니 다행입니다. 은하는 작게 웃었습니다. 용기. 자신에게도 아직 그런 게 남아 있었나 봅니다. 사무실을 나서는데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박만수 어르신이었어요. 은하는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어르신. 아가씨, 나 지금 집에 있는데 누가 떡 한 상자 놓고 갔어. 편지도 있고. 편지요? 응원한다고. 포기하지 말라고. 이름은 없더라고. 아가씨, 세상에 좋은 사람도 많구만. 은하의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어르신, 저도 갈게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전화를 끊고 은하는 박만수 어르신 집으로 향했습니다. 가는 길에 작은 꽃다발을 샀어요. 어르신께 드릴 선물이었죠. 빌라 앞에 도착하니 박만수 어르신이 문 앞에서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손에 떡 상자를 들고 계셨어요. 얼굴엔 환한 미소가 번져 있었죠. 아가씨, 왔구만. 어서 와. 어르신, 이거 드려요.
은하가 꽃다발을 내밀자 박만수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아가씨, 고맙네. 정말 고마워. 두 사람은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떡 상자 옆엔 편지 한 장이 놓여 있었어요. 은하는 편지를 집어 읽었습니다. 박만수 어르신, 정은아 씨, 두 분의 용기에 감사드립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응원합니다. 마이너스 주차장에서 본 시민 일동. 은하의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눈물이 맺혔지만 참았어요. 박만수가 은하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가씨 덕분에 내가 사람 대접받았어. 나이 70 넘어서 이렇게 당당해질 줄 몰랐지. 어르신, 원래 당당하셔야 하는 분이에요. 아가씨도 그래. 회사 따위 신경 쓰지 마. 아가씨는 옳은 일 했어. 은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창밖으로 햇살이 비쳐들었어요. 따뜻한 빛이었습니다. 그날 밤 은하는 집에 돌아와 서지아의 사진을 꺼냈습니다. 사진 속 지아는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은하는 사진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지아야, 내가 말한 늦지 않음. 나 이제 알 것 같아. 포기하지 않으면 늦지 않은 거야. 은하는 인식표를 만졌습니다. 차갑던 금속이 이제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과거는 더 이상 은하를 올가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힘이 돼주고 있었죠. 거울 앞에 선 은하의 눈빛은 단단했습니다. 더 이상 도망치지 않는 사람의 눈빛, 싸울 준비가 된 사람의 눈빛이었어요. 전쟁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은하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옆엔 박만수 어르신이 계셨고 박진우가 있었고 응원하는 시민들이 있었으니까요. 은하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일주일 후 장미나 기자의 기사가 인터넷에 공개됐습니다. 제목은 강렬했어요. 권력 앞에 무릎 꿇지 않은 여성, 정은아의 진실. 기사엔 은하의 인터뷰와 함께 박진우의 원본 영상, 녹음 파일 내용이 모두 담겼습니다. 편집되지 않은 날 것의 진실이었죠. 댓글창이 들끓기 시작했어요. 이게 진실이었구나. 정은아 씨 응원합니다. 강병수 회장 로비 의혹까지. 완전 막장 아니냐. 회사도 쓰레기네. 직원 지키긴 뭘 지켜. 순식간에 여론이 바뀌었습니다. 은하를 비난하던 사람들이 입을 닫았고 응원의 목소리가 커졌어요. 그리고 이틀 후 뉴스 속보가 떴습니다. 건설조합 회장 강병수, 경찰 로비 의혹 수사 착수, 강태호, 폭행 및 협박 혐의 추가 입건. 은하는 뉴스를 보며 조용히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시작됐어요. 진짜 전쟁이 시작된 겁니다. 며칠 후 법정. 은하는 증인석에 섰습니다. 방청석엔 박만수 어르신, 박진우, 장미나 기자가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 저 뒤쪽엔 낯선 얼굴 하나가 보였습니다. 60대 초반쯤 되어 보이는 여성. 손수건을 꽉 쥐고 계셨죠. 재판장이 말했습니다. 증인 정은아, 당시 상황을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하는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떨렸지만 목소리는 단단했어요. 저는 퇴근길에 주차장에서 박만수 어르신이 폭행당하는 걸 목격했습니다. 피고 강태호는 어르신을 밀쳐 넘어뜨렸고 멱살을 잡아 폭행했습니다. 저는 이를 제지했고 정당방위 차원에서 피고를 제압했습니다. 강태호 측 변호사가 일어섰습니다. 50대 남자, 비싼 양복을 입고 있었어요. 정은아 씨,
당신은 과거 군 특수부대 출신이라고 들었습니다. 일반인을 상대로 과잉 대응한 것 아닙니까? 은하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저는 필요한 만큼만 힘을 사용했습니다. 피고가 어르신께 추가 폭행을 가하려 했기 때문입니다. 증거가 있습니까? 네. 영상이 있습니다. 재판장이 영상 재생을 지시했습니다. 스크린에 주차장 영상이 재생됐어요. 강태호가 박만수를 밀치는 장면, 폭행하는 장면, 그리고 은하가 제압하는 장면. 모든 게 선명했습니다. 방청석에서 탄식이 흘러나왔습니다. 강태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변호사는 당황한 표로 다시 공격했습니다. 하지만 정은하 씨, 당신도 결국 폭력을 사용한 겁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오지훈 경감이 증인으로 나섰습니다. 정은하 씨의 행동은 정당방위로 인정됩니다. 현장 조사 결과 피고의 선제 폭행이 명확했고 정 씨는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만 취했습니다. 변호사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재판장이 강태호를 바라봤어요. 피고 강태호, 할 말 있습니까? 강태호는 벌떡 일어섰습니다. 재판장님, 저는 억울합니다. 우리가 먼저 한 게 아니에요. 그 영감이 우리 자리에 주차해서. 조용히 하세요. 영상에 모든 게 나와 있습니다. 강태호는 이를 갈았습니다. 옆에 앉은 강병수 회장이 아들의 팔을 붙잡았어요. 태호야, 그만해. 회장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습니다. 로비 의혹으로 수사받고 있는 상황. 더 이상 아들을 감싸줄 힘이 없었죠. 재판장이 서류를 넘기며 말했습니다. 피고 강태호, 추가 혐의도 있습니다. 피해자 및 증인 협박, 주거 침입, 녹음된 증거에 따르면 회사 압력도 행사했다고 하던데요. 강태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옆에서 이도훈이 고개를 떨어뜨렸어요. 이미 게임은 끝난 거였습니다. 그때 방청석 뒤쪽에 앉아있던 여성이 일어났습니다. 손수건을 꽉 쥔 채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재판장님,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누구십니까? 저는 서지아의 어머니입니다. 은하의 심장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서지아, 은하의 동기, 2년 전 작전에서 은하 대신 죽었던 친구. 그 어머니가 여기 계셨어요. 서지아 어머니가 은하를 바라봤습니다. 눈가엔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정은하 씨, 우리 지아 친구 맞지요? 은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지아가 돌아가기 전에 편지를 남겼어요. 은하 언니가 자책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언니는 영웅이라고. 은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참을 수 없었어요. 서지아 어머니가 계속 말했습니다. 오늘 뉴스에서 은하 씨 이야기를 봤어요. 그래서 찾아왔습니다. 우리 지아가 은하 씨를 자랑스러워할 것 같아서요. 은하는 단상에서 잠시 숨을 고르고 방청석을 바라봤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어머님, 죄송합니다. 제가 지아를 지키지 못해서. 아니에요. 지아는 스스로 선택했어요. 그리고 은하 씨도 지금 누군가를 지키고 계시잖아요. 지아가 늘 말했어요. 늦지 않았다고. 오늘 그 말을 현실로 만들러 오셨죠? 은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지아에게 배웠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것을요. 방청석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숙연한 표정으로 은하를 바라봤어요. 재판장이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영상과 증언, 녹음 파일을 종합한 결과 피고 강태호의 선제 폭행이 인정됩니다. 피해자 협박, 증인 회유, 주거 침입 정황도 명확합니다. 피고 이도훈의 공동 폭행도 인정됩니다. 강태호가 소리쳤습니다. 안 돼요. 재판장님, 조용히 하세요. 선고는 다음 주에 있겠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은하는 복도로 나왔습니다. 서지아 어머니가 다가와 은하의 손을 잡았어요. 은하 씨, 고생 많으셨어요. 우리 지아가 하늘에서 응원하고 있을 거예요. 은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의 품에 안겨 한참을 울었어요. 2년 동안 참아왔던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박만수 어르신이 다가와 은하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아가씨, 잘했어. 정말 잘했어. 박진우도 엄지를 치켜 세웠어요. 장민아 기자는 조용히 미소 지었죠. 법정 안공기가 바뀌었습니다. 은하의 과거와 현재가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더 이상 과거는 은하를 올가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힘이 돼주고 있었죠. 복도 창문으로 햇살이 쏟아졌습니다. 따뜻하고 밝은 빛. 은하는 그 빛 속에 서서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지아야, 내가 말한 늦지 않음. 오늘로 증명했어. 진짜 용기는 누군가가 외면할 때 내미는 손. 그 손 하나가 세상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 후 선고 공판일. 법정은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은하는 방청석에 앉아 있었어요. 옆엔 박만수 어르신, 박진우, 장민아 기자가 함께했습니다. 서지아 어머니도 은하의 손을 꽉 잡고 계셨죠. 재판장이 입장했습니다. 방청석이 조용해졌어요. 강태호와 이도훈이 피고인석에 섰습니다. 강태호의 얼굴은 창백했고 이도훈은 고개를 떨군 채 떨고 있었어요. 재판장이 서류를 펼치며 입을 열었습니다. 피고 강태호에 대한 판결을 선고하겠습니다. 피고는 피해자 박만수에게 선제 폭행을 가했으며 이후 증인 및 피해자에게 지속적인 협박과 회유를 시도했습니다. 주거 침입, 증인 협박, 업무방해 등 다수의 혐의가 인정됩니다. 강태호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옆에 앉은 강병수 회장은 고개를 떨어뜨렸어요. 형법 제260조, 제283조를 적용하여 피고 강태호에게 징역 8개월 실형을 선고합니다. 쾅 망치가 내려쳤습니다. 방청석에서 탄성이 터져 나왔어요. 강태호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안 돼. 안 돼요. 재판장님. 피고 이도훈은 공동폭행 혐의가 인정되나 자백과 반성의 태도를 고려하여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합니다. 이도훈은 고개를 숙인 채 눈물을 흘렸습니다. 재판장이 계속 말했어요. 또한 강병수 회장의 경찰 로비 의혹 건은 별도 수사가 진행 중이며 건설조합 회장직은 즉시 사퇴하도록 권고합니다. 공개 사과문도 게재하시기 바랍니다. 강병수 회장은 일어서서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모든 책임은 제게 있습니다. 재판이 끝났습니다. 은하는 조용히 숨을 내쉬었어요. 박만수 어르신이 은하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가씨, 우리가 이겼어. 정말 이긴 거야. 어르신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은하도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어르신 용기 덕분입니다. 포기하지 않으셨잖아요. 박진우가 다가와 말했습니다. 누님 정말 멋있었어요. 덕분에 저도 많이 배웠습니다. 장미나 기자가 노트북을 열며 말했어요. 정씨, 이 이야기 꼭 기사로 쓸게요. 많은 사람들이 용기를 얻을 겁니다. 은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서지아 어머니를 바라봤어요. 어머니는 환하게 웃고 계셨습니다. 은하 씨, 지아가 자랑스러워할 거예요.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어머님, 감사합니다. 지아 덕분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법정을 나서는데 예상치 못한 사람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남상무였어요. 은하의 회사 상무. 그는 어색하게 웃으며 다가왔습니다. 정대리, 아니, 정은하 씨, 할 말이 있습니다. 상무님, 미안합니다. 회사에서 잘못 판단했어요. 대기 발령 철회하고 복직 절차 진행하겠습니다. 공식 사과문도 낼 겁니다. 은하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고개를 저었어요. 상무님 감사하지만 사표 내겠습니다. 남상무의 눈이 커졌습니다. 뭐, 왜요? 이제 제가 있어야 할 자리로 가려고요. 더 이상 숨지 않으려고요. 은하는 미소 지었습니다. 남상무는 한참을 은하를 바라보다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좋은 길 가시길 바랍니다. 며칠 후 은하는 지역 시민 방범단을 찾아갔습니다. 단장은 60대 초반의 남자였어요. 은하의 이야기를 듣고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정은하 씨 환영합니다. 저희가 바로 당신 같은 분을 찾고 있었어요. 자원봉사 교관으로 함께 하시겠습니까? 네, 그러고 싶습니다. 어르신과 여성 대상 호신 교육을 맡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매주 토요일 오전이면 됩니다. 은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꺼이 하겠습니다. 첫 교육날, 동네 작은 공원에 10명 남짓한 어르신들과 여성들이 모였습니다. 은하는 운동복을 입고 그들 앞에 섰어요. 안녕하세요. 정은하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께 호신술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한 할머니가 손을 들었습니다. 아가씨, 우리 같은 늙은이도 할 수 있을까요? 은하는 따뜻하게 웃었습니다. 물론이죠. 힘이 아니라 기술입니다. 누구나 자신을 지킬 수 있어요. 교육이 시작됐습니다. 은하는 천천히 자세히 가르쳤어요. 손목 잡혔을 때 빠져나오는 법, 밀쳤을 때 중심 잡는 법. 간단하지만 효과적인 동작들이었죠. 박만수 어르신도 참여하셨습니다. 처음엔 어색해 하시더니 점점 자신감이 붙었어요. 아가씨 덕분에 내가 당당해졌소. 이젠 누가 와도 안 무서워. 은하는 어르신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르신, 원래 당당하신 분이에요. 그걸 찾으신 겁니다. 교육이 끝나고 공원 한쪽에 작은 명패가 세워졌습니다. 시민들의 성금으로 만든 거였어요. 그날 손을 내민 사람들 마이너스 정은하와 박만수의 용기를 기억하며 은하는 명패 앞에 섰습니다. 햇살이 따뜻하게 내려앉았어요. 박만수 어르신이 옆에 섰습니다. 아가씨, 고맙소. 아가씨 덕분에 내 인생이 바뀌었어. 아니에요, 어르신. 제 인생도 바뀌었어요. 어르신 덕분에요. 은하는 주머니에서 인식표를 꺼냈습니다. 햇빛에 반짝였어요. 더 이상 숨기지 않았습니다. 목에 당당히 걸고 다녔죠. 그날 저녁
은하는 혼자 언덕에 올랐습니다. 서지아가 좋아하던 곳이었어요.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은하는 하늘을 우러러 조용히 경례했습니다. 지아야, 내가 말한 늦지 않음. 오늘로 증명했어. 나 이제 도망치지 않아. 너처럼 살 거야. 바람이 은하의 머리카락을 스쳤습니다. 마치 지아가 대답하는 것 같았어요. 잘했어, 은하야. 은하는 미소 지었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맺혔지만 이번엔 슬픔이 아니었어요. 감사함이었습니다. 동네로 돌아오는 길, 은하는 주차장을 지나갔습니다. 그날의 주차장. 모든 게 시작된 곳이었죠. 형광등 불빛이 여전히 깜빡거리고 있었어요. 은하는 그 자리에 잠시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았어요. 앞만 보고 걸어갈 겁니다. 진짜 용기는 누군가가 외면할 때 내미는 손. 그 손 하나가 동네의 공기를 바꿨습니다. 은하의 손이 박만수 어르신을 일으켰고 어르신의 용기가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졌죠. 이제 이 동네엔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서로를 지키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시작이 바로 은하였습니다. 따뜻한 빛이 공원 벤치 위로 내려앉았습니다. 명패가 햇살에 반짝였어요. 은하는 멀리서 그 광경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웃었죠. 지아야, 우리 이겼어. 함께. 하늘이 붉게 물들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노을이었어요. 은하의 새로운 인생도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제 채널 사연 따라 감동 따라 방문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